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통해 게임기의 뒷이야기까지 속속 드립하여보는 시간 G랭크. 안녕하세요. 순분남 이현수, 순정녀 김민영입니다. PM님, 지난 13일 PC 호러 MMORPG 다크헤드의 신규 컨텐츠인 블러드 배틀이 업데이트되는 논란이 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배틀그라운드의 대표 이미지와 배경, 자세, 심지어 문구의 폰트 색상까지 매우 흡사해서 유저들에게 대놓고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라는 질타를 받고 있죠. 네, 최근 이 배틀그라운드를 표절한 중국 게임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같은 한국 게임까지 이런 사안을 이용했다는 것 때문에 유저들이 더욱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12월 넷째 주 게임 순위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온라인 게임 순위부터 시작하시죠. 온라인 게임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입니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 한 단계, 카트라이더가 4계단 상승한 가운데 레이싱 게임 니드 포 스피드 엣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순위 15위는 니드 포 스피드 엣지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니드 포 스피드 엣지는 콘솔 레이싱 명작이죠. 니드 포 스피드 시리즈의 최신작인데요.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게임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레이싱 게임이 큰 활약을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니드 포 스피드 엣지의 출시 초반 성적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초반 성적은 합격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게임의 흥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PC방 성적표를 보면은 PC방 점유율이 0.7%로 순위 12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또 그간 모바 장르나 MMORPG가 주를 이뤘던 우리 G랭크 차트에 새로운 장르로서 활력을 불어넣어줬다는 이런 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PM님, 일부에서는 니드 포 스피드 엣지가 라이트 유저를 유입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코어 유저를 확보하는 것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레이싱 게임들은 코어 유저들, 굉장히 하이엔드급 PC를 보유하고 있고 하이스펙의 어떤 게임에 있어서도 지식도 풍부하고 차량에 대한 지식도 풍부한 이런 유저들이 아주 심도 깊게 즐기는 게임이라는 이런 좀 분위기가 있었는데 니드 포 스피드 엣지 같은 경우는 일반 유저들에게 폭넓게 보급을 하겠다라는 취지 때문이었는지 그래픽적인 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내려서 이제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싱 게임을 원래 즐기던 유저들이 들어가서 봤을 때 내가 바라던 2017년에 발매된 게임보다는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지는 모습이다라는 평판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라이트 유저들도 레이싱 경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원작의 고퀄리티 그래픽을 일부 포기한 거네요. 그런데 PM님, 니드 포 스피드 엣지에는 강화 콘텐츠가 존재를 하잖아요. 레이싱 게임에 과금 요소가 존재한다니라며 반감을 표하는 유저들도 있습니다. 그간의 무수한 온라인 레이싱 게임들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 온라인 레이싱 게임에 과금 형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캐주얼 레이싱이었던 카트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전이라는 것에 거의 기본적으로 게임의 코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템전이 차량의 성능을 어느 정도는 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드 포 스피드 엣지도 아이템전은 도입을 했습니다만 일단 신차 레이싱이라는 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고 싶고 그리고 튜닝하고 싶고 이 부분을 과금하고 자꾸 연결을 시키다 보면 아무래도 돈을 많이 쓴 사람이 좀 더 빠르게 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유저의 만족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e스포츠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니드 포 스피드 엣지,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게임 내 환경을 마련해 가기를 바랄게요. 계속해서 온라인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과 메이플 스토리가 각각 2계단씩 상승한 가운데 던전 앤 파이터와 스타크래프트의 순위가 각각 뒤바뀌었습니다. 12월 넷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 1위는 바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네, 이번 주 온라인 게임 순위에는 새로운 게임이 등장해서 앞으로 순위 경쟁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아주 큰데요. 그보다 먼저 오늘은 민영 씨가 저를 위해 준비한 아찔한 순위가 있다고 해서 출근길부터 아주 두근두근거렸습니다. 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우리 순분남 PM님처럼 솔로남들을 달래줄 순위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만큼은 순분남을 위한 순정녀의 헌정순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커플들이 함께 지나갈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솔로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솔로들의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줄 미소녀 게임 탑3.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미소녀 게임 3위는 바로 드림컵 11입니다. 드림컵 11은 단순하게 미소녀 캐릭터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선수 스카우트부터 클럽과 경기장 관리, 그리고 선수 훈련까지 축구 게임의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데요. 미소녀와 축구 두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일 솔로남들, 그들의 크리스마스를 책임질 게임 3위에 드림컵 11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미소녀 게임 2위는 바로 프린세스 메이커입니다. 프린세스 메이커는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의 역사를 새로 쓴 명작 오브 명작인데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금이와 오기가 키운 딸아이를 왕세자비로 키우는 게임으로 교육, 아르바이트, 무사수행 등 딸아이의 바쁜 스케줄을 관리하다 보면 어느새 달력이 12월 26일로 타임리프되는 기적을 경험한다고 하죠.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미소녀 게임 1위는 바로 아이돌 마스터 스텔라 스테이지입니다. 아이돌 마스터 스텔라 스테이지는 유저가 직접 프로듀서가 되어 아이돌을 육성하는 아이돌 육성 라이브 게임인데요. 최근 한글화로 발매돼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또 새로운 라이벌의 등장은 물론 컨디션, 지옥의 훈련 시스템 등이 추가돼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 나만의 아이돌을 육성하는 재미! 정말 외로운 솔로남들의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기에 딱 좋겠죠? 이렇게 크리스마스 미소녀들을 만나봤는데요. 순분담을 위한 순정녀의 헌정순위 어떠셨나요? PM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미소녀들과 함께하고 싶으세요? 민영님이 이렇게 준비해주신 성의는 고맙지만 저는 이미 크리스마스 스케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닌텐도가 또 이렇게 새롭게 정식 발매로 한국에 선사한 공주 젤다를 구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스케줄을 젤다에게 바치기로 했습니다. 네, 와 진짜 PM님 엄청 신나신 것 같아요. 부러우시죠? 네, 우리 게임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외로움을 잠으로만 달래지 마시고 PM님처럼 어여쁜 미소녀들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12월 넷째 주 모바일 게임 순위를 만나볼 차례죠. 모바일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X와 열혈강호포 카카오가 재진입한 가운데 붕괴 서드와 오버히트의 순위가 각각 뒤바뀌었습니다. 모바일 게임 순위 3위는 오버히트입니다. 오버히트는 모바일 RPG 히트를 개발한 박용현 사단의 신작으로 120개 이상의 영웅을 수집해 전투를 벌이는 수집형 RPG인데요. 영웅 수집은 물론 영웅의 배경과 인물관계 수집까지 영역을 넓히는 등 수집 요소에 스토리를 더한 것이 특징입니다. PM님, 현재까지 이 오버히트에 대한 유저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출시된 지 약 한 달이 지났죠. 지금까지도 4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과로만 보더라도 유저들의 반응이 아직까지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요즘 잘 나가는 오버히트가 렉이 걸리거나 전투 중에 튕기거나 발열 현상이 일어나는 등 최적화 문제로 유저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작이었던 히트가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나서 유저들의 기대치도 굉장히 컸고, 그리고 유저들뿐만 아니라 개발사 내에서도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내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고, 어떤 연출이라든가 화려한 효과, 비주얼적인 부분도 있고 게임 내에서의 어떤 구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스펙이 커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개발사 측에서 분명히 빠듯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이미 엔진에 대한 사용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적화를 충분히 이루지 못하고 발매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최적화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안타까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하고 싶은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오버히트는 이제는 주류가 아니다라고 좀 불리고 있는 수집형 RPG라는 노선을 선택을 했거든요. 이 수집형 RPG가 주류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는 너무 과도한 과금 시스템 때문에 뭔가 이제 해작 게임이 주류가 되는 지금 모바일 게임 분위기에서는 이런 수집형은 좀 이제 도태되는 분위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걸 풀기 위해서 일단 새로운 어떤 BM 모델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선별 뽑기라는 시스템인데요. 일단 뽑아보고 나서 과금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새로운 과금 시스템. 물론 완전히 새로운 형태는 아닙니다. 이전에 어떤 PC 온라인 쪽에서 약간은 활용을 했던 거를 변형시킨 형태가 됐는데 아무래도 모바일 유저들에게는 좀 참신하게 다가갔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유저들에게 좀 좋은 평가를 얻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선별 뽑기 시스템 등 다양한 시도를 한 오버히트, 과연 앞으로 더 의미 있는 기록들을 탄생시킬 수 있을지 기대할게요. 그렇다면 12월 넷째 주 모바일 게임 순위 1위는 바로 테라M입니다.
이렇게 해서 12월 넷째 주 게임 순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2017년을 며칠 안 남겨두고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렸죠. 네, 바로 약 6년째 모바일 게임 기대 신작으로 꼽히던 야생의 땅 듀랑고가 2018년 1월 드디어 기대를 떼고 진짜 신작으로 출시한다는 소식인데요. 약 6년 동안 유저들의 애를 태운 만큼 어떤 재미로 무장을 했을지 벌써부터 기대를 아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가족과 연인과 그리고 게임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소문남 이현수, 순정역 김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